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탄성파 토모그래피, 뭐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귀 기울여서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리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어디 익숙한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 베이징이라고 하는 영어가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북한 땅이네요. 그럼 여기 중국 땅이고요. 네, 여기는 일본의 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섬 바깥에 뭐가 있냐면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 이 해구가 바로 해양판이 이렇게 이 아래 대륙판 안으로 섭입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이 있으면 대륙판이 있으면 해양판 있죠.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이 됩니다. 밀려서 들어가죠. 밀려서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지진이 발생하죠. 여기서 발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2011년에 3만 명인가 사람들이 죽었었죠. 네,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켰던 곳이 왜냐하면 이 해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밀리면서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지진계들을 통해서 지진을 쭉 관측을 하면 이 내부에 대한 속도의 물체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면 내부 구조라고 볼게요. 멘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지진계 결과들을 통해서 내부를 살펴보니 여기 제가 빨간 표시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파란색이 더 진한 하얗게 보이는 이 지역이 뭐냐면 차가운 상태라는 겁니다. 차갑고 밀도가 높은 상태, 즉 이 차가운 해양판이겠죠. 차갑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 해양판이 섭입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당연히 해구니까 판이 섭입되어 있구나. 그럼 맞네. 그로 끝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약 한 1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들어갔다고 볼게요. 근데 여기 멘틀은 1000도 이상이다 그렇죠? 1000도 이상이고 얘는 0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1억 년 동안 있으면서 얘가 여전히 차가운 형태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여전히 밀도가 높은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왜냐하면 이 암석은 고온이 되면 이제 녹거나 열 전도라 그러죠. 열이 이제 전달이 돼서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긴 연대라고 하면 1억 년씩 되는 긴 연대라고 하면 열 평형에 이르거나 암석이 멘틀에 녹아서 멘틀과 섞여 있는 상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또렷하게 형태가 남아있는 온도와 온도 차이가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바로 이 1억 년씩 2억 년씩 되는 긴 시간이 아니라 4,500년이라고 하는 노아 홍수 시기 정도로 짧은 시간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차가운 해양판의 존재는 이렇게 젊은 연대를 증거하게 되겠죠. 이건 제가 속해 있던 해양과학기술원에 있을 때 김한준 박사님 제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똑같이 그 지진 자료를 통해서 토모그래피 역산을 했을 때 나타난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가운 해양판이 나타나 있죠. 일본 해구로부터 점 찍혀 있는 거는 이제 진원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진원지. 이렇게. 요거는 요거의 중간 단면을 딱 잘라서 가로로 보니까 이렇게 멘틀 전이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젊은 연대다. 그러면 일본 해구에서만 그런가? 아닙니다. 해양판이 섭입되어 있는 또 다른 것은 이제 미국 앞에 보면 태평양판이 이렇게 섭입되어 있는 게 보이죠. 미국 대륙으로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해양판의 존재 보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자, 이거는 마찬가지 같은 종류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몇 개의 선을 잡아서 토모그래피를 했을 때 이렇게 차가운 해양판이 대륙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차가운 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통가 트렌치라고 하는 통가가 피지섬이 있는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차가운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 보면 네,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플룸과 빨간색은 뜨거운 플룸인데 지구 내부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주류 과학계에서 이미 정립이 돼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때까지는 큰 관찰 사실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 별 의심이 없었지만 창조과학자 입장에서는 이건 중요한 젊은 연대에 대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밤가드너 박사가 격변적 CPT는 앞으로 이제 카타스트로픽 플레이트 텍토닉이라고 하는 격변적 판구조론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변적 판구조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시기로 보면서 4,500년 전에 홍수 때 판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파 토모그래피를 통해서 온도 분포를 확인한 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온도 분포가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4,500년이 아니라 1억 년, 2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입하면요. 온도 분포 차이가 거의 안 나겠죠. 온도 분포가 거의 차이 나지 않겠죠. 이제 이미 충분히 데워졌기 때문에 차가운 곳도 별로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멘틀의 온도 분포는 바로 우리 창조과학에서 주장한 격변적 판구조가 예측한 것과 똑같이 나온다. 바로 젊은 연대 노아 홍수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샘이 터진다고 하니까 어떤 옹달샘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규모로 보시는데 성경이 재앙적인 묘사를 했을 때는 그 규모는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변적 판구조라고 하는 것은 중앙해령, 즉 멘틀까지 땅이 깊이 50km, 또는 100km까지 쫙 갈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엄청난 그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이제 물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움직이는 물에 의해서 거대한 퇴적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륙은 보면 미국 대륙은 우리 남한의 한 100배쯤 되잖아요. 제가 100배인지 몇 배인지는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크죠. 그곳에 보면 미국 전 대륙을 덮을 정도의 엄청난 사암층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색깔을 칠한 층은 이제 이 중에서 타핏 사암군이라고 하는데 그 층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두께의 양의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사암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분포 넓이가 대륙을 감쌀 정도, 우리나라는 퐁당 다 들어가겠죠. 엄청난 범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역시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격변적인 물의 흐름에 의해서 대규모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동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또 우리의 존 밤가드너 박사님, 이분은 거의 천재입니다. 이분이 격변적 판 구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여기서 판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거를 힘의 원동력으로 해서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니까 당연히 전 지구가 물로 덮여 있다고 하면 쓰나미가 발생하면 내부에는 아래쪽으로 저탁류라는 게 흐르죠. 이 용어가 좀 어려우면 그냥 이런 거는 좀 흘려 들으셔야 됩니다. 저탁류가 흐르죠. 그렇게 되면 많은 퇴적물이 이동이 됩니다. 운반되고 퇴적되고 또는 침식되고 이렇게 되겠죠. 즉 판운동의 격렬한 그 시뮬레이션과 연결해서 퇴적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퇴적물이 두껍게 쌓인 지역인데요. 이렇게 대륙적 규모에서 퇴적물이 쌓이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봤더니 전 지구적으로 이 퇴적층이 쌓이는 두께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 있는 퇴적층의 두께와 상당히 잘 맞아 부합되더라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격변적 판구조론을 중심으로 지금 지구의 대륙에 있는 퇴적층의 예측 같은 것들도 거의 잘 맞아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그래도 시간을 좀 맞춰서 가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에 물이 있죠? 자, 그러면, 물 있죠. 땅 파면 나오죠. 지하수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하수 말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터진 큰 기품의 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했다. 물론 이제 과학 기사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기독교 언론이니까 노아 홍수를 얘기했죠. 자, 이게 무슨 기사일까요? 무슨 과학 얘기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 때 큰 기품의 샘이 터졌고 방대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멘틀 속에서 올라온 물질, 다이아몬드의 일종인데요. 청정 감남석, 이걸 이제 링우다이트라고 합니다. 이 속에 물이 함유된 채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얘기 다 적혀 있는데 중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하수는 어디 있길래? 지하수는 바로 대륙 지각 안에 있는 거예요. 대륙 지각 안에. 근데 우리는 멘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두께가 100km까지도 돼요. 깊이가. 그러면 멘틀은 안타깝게도 우리 아직까지 인류가 멘틀까지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추기를 통해서도 못 들어가 봤어요. 되게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에요. 그런데 멘틀 전이대층, 이거 한 400km 이상 되는데 여기서 나온 다이아몬드 물질 속에 보면 물이 많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멘틀 속에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멘틀 속에. 근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멘틀은 굉장히 뜨거운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는 진화론적 개념에서는 물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근데 이제 그레이엄 피어슨 교수가 이제 이 돌을 연구하고 결론을 많이 냈던 사람인데 멘틀 전이대층에 지구의 바닷물만큼의 물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이 있으면 전 지구를 물로 다 덮는 것은 쉬운 일이 되겠죠. 훨씬 더. 네. 우리는 이때까지 그 전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을 수 있는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멘틀 속에 이렇게 바닷물만큼의 물, 사실은 전이대가 그렇고요. 멘틀의 넓은 공간을 따지면 지구 바닷물의 한 70배 정도의 물이 멘틀에 있을 거라고 요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틀 속에서 물이 분출하기만 시작했다면 생각보다 쉽게 지구가 물로 덮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연구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상황이 약간만 달랐더라도 모든 물들이 지하에 저장되지 않고 지표로 올라왔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지구는 높은 산 꼭대기만 빼고는 전부 다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해석하시는 기자 입장에서는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러면 바닷속에 이 속에 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뭐 텅텅 비어 있어서 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각 속에서도 석유가 비어 있는 탱크 같은 빈 공간에 석유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암석과 암석 사이에 빈 틈이 있죠. 이 공극이라 그러는데 이 틈틈이에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 같은 게. 그래서 이 틈을 통해서 이렇게 석유 가스가 있는 것처럼 멘틀 속에서도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바닷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틈 더 나가서는 이제 뭐 고온 고압하에서 원소가 해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이 네이처에도 이 얘기가 이제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엄청난 물의 존재가 있다. 멘틀 전이대에 바닷물 총량 규모의 물 존재가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우주 먼지나 암석들이 우주 공간에서 뭉쳐지고 중력 때문에 그걸 끌어당겨서 하다 보면 얘가 이제 굉장히 고온 고압까지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뜨거운 마그마 상태가 되죠. 네, 그때는 이제 이 내부에 물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물이 있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이 생겼으면 지구에 이 많은 바다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해성에 보면 여러분, 해성에 보면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해성이 우리 지구에 이제 많이 추락을 하니까 그 적은 물이지만 지구의 그 긴 지구의 나이 46억 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해성이 계속 부딪혔다면 바닷물만큼 물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해성 기원설입니다. 지구에 대한 해성 기원설. 근데 이것도 조차 틀렸다는 게 최근에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해성에 있는 물의 중수소 비율을 봤더니 지구의 물에 비해서 4배 이상 높다. 이건 바로 물의 그 기원이 다르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기원이 해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상황이 돼서 과학계가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사는 행성을 찾기 위해서 물의 존재와 흔적을 많이 찾죠. 물만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없으면 전혀 못 살기 때문에 일단 물이 있는 곳을 찾자. 왜냐하면 간절하게 외계인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물은 해성에서 유래됐을 것이다. 왜? 지구 자체는 물이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지구의 물이 해성에서 왔을 거라는 과학자들의 예상이 이제 빗나갔습니다. 앞에 그 사실들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과학자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발표했어요. 지구는 물이 지구에 여러분 알다시피 전 우주상에서 행성 중에 지구만큼 많은 물을 갖고 있는 행성이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완벽한 환경으로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에 물이 어떻게 많이 왔을까 했을 때 해성 기원설을 가장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지고 나니까 도대체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리무중인 상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이론도 가설 상태에만 있어요. 지구에 물이 어디 왔는지. 자, 그런데 심지어는 최근에 얘기에 따르면 멘틀 속에도 물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멘틀 속에도. 내부에도. 지표뿐만 내부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는 길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지구는 뜨거운 영용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물이 없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멘틀 속에도 많다는 것조차 들어가니까 너무 지구의 기원이 안 맞는 모순인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멘틀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해양지가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이 될 때 보면요. 지금 섭입이 될 때 보면 탈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멘틀은 불투수층입니다. 이 용어 어려운데 불투수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리석 위에 물 떨어뜨리면 대리석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네, 대리석 판 위에서는 안으로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불투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암석이. 그리고 섭입이 될 때 탈수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책에서 보면 여기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서 이 물이 상승해서 올라가면 네, 여기서 마그마를 생성해서 이렇게 지각해서 네, 마그마의 형성 이걸 배우게 되거든요. 현무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 이런 얘기를 학생들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물이 들어가기도 힘들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각에 있는 물을 끌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구 내부에 물이 많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나마 밖에 있던 물도 해성이 갖고 왔다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도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곤란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같은 창조론자는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창조 때부터 물이 거기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그런 관점에서 전혀 보지 않았으니까 몰랐겠지만 베드로 호수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지구의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물로 포화된 상태에서 물이 내부로 땅 속으로 더 내려갔다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땅이 도리어는 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물이 처음부터 많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구에. 맞습니까? 네, 성경의 기사는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후서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태초에 그 지구가 있고 물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물이 한대로 모이니까 드러난 곳이 무치라 하고 모인 곳이 바로 바다라 그러죠. 그래서 지표에도 물이 많았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태초 생성 때부터 창조 때부터 물이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고, 두 번째, 멘틀 전이 대층에 이렇게 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격변적 판구조로는 설명이 됩니다. 지금의 느린 판구조로는 탈수 반응과 불투수층이니까 물이 못 들어가지만, 이게 몇 개월이라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면 당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판의 섭입에 따라서 물을 끌고 들어가겠죠. 네, 그런 천천히 이루어지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새도 없이 격변적으로 노아 홍수 때 쌓여있던 많은 물들이 끌려서 들어가겠죠. 그 들어간 해양판이 1차로 걸리는 게 멘틀 전이 대층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틀 전이 대층에 한번 걸리니까 이 층에 물이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격변적 판구조 운동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전이 대층에 물이 많은 것도 설명이 되고,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지구는 처음부터 내부에도 물이 많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욥기 같은 데 보면 바다의 샘. 자, 여러분 바다 밑에 보면 해양판이 있겠죠. 해양판 아래에 샘이 있답니다. 즉 해양지각 하부에도 벌써 물의 기원, 물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의 구석구석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코 또 모순되지 않는 묘한 그러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제가 지금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으니까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이 멘틀 있죠? 지하 한 100km 있는 멘틀에서 분출돼서 올라오는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이걸 열점이라고 하는, 이 열점에 있는 곳, 그러면 여기 광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름이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광산이 생기고, 이 속에 알랄이 박혀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찾고 싶다 그러면 멘틀에서 분출되어 있는 킴벌라이트 광산을 찾아야 되고, 지구상에서 보면 이런 곳이 나타나는 곳들이 이렇게 분포가 있죠, 그죠? 안타깝게 한국에는 없네요. 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자체가 바로 멘틀이 격변적인 상승을 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합성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화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주어진 온도, 열, 압력 하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변화를 겪어야 만들어지는, 열과 압력의 격변적인 과정을 겪어야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440도 정도에서 800기압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한 12시간 만에 이 변화를 겪어야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 봐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완만하고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흑연이 만들어집니다. 둘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원소는 탄소죠, 탄소. 그래서 어떤 탄소가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 결혼 반지가 되기도 하는 이제 엄청난 그 다른 운명을, 얘는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인데, 문제는 이 탄소라는 게 멘틀 내부에 유기질, 우리가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다 보니까 이 탄소라는 게 주로 유기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멘틀 속에 유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멘틀에서 분출한 이 멘틀 물질 속에서 어떤 유기물이 있었을까? 처음부터 어떻게 탄소가 있었을까? 근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빅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지구의 생성을 보면 뭐 탄소가 초기 지구 내부에 있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로 들어갈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해양판이 막 빨리 섭입됩니다. 빨리 섭입됐습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격변 때문에. 그러면 해양판 바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저 동식물들이 있겠죠. 해초도 있고 조개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겠죠. 이런 아이들이 노아 홍수 때 격변적으로 섭입이 되는데 멘틀까지 들어가 버리면 바로 얘네들은 탄소를 갖고 있겠죠. 여기 있는 탄소들이 다시 이러한 핫스팟이라고 하는 열점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지상에서는 바로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게 되는 원리를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일반적인 우리가 즐거운 창조과학 강의에 비해서 훨씬 좀 깊이 들어가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되게 놓치시기 쉬운데 그래도 자세히 집중해서 듣다 보면 뭔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깊이 따져보니까 이게 더 맞네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판구조론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판구조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아까 페이지 보니까 판구조론이 이렇게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는 훌륭한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억 년의 연대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라 그랬죠. 근데 이 판구조론을 격변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판구조론이 일어나긴 했는데 과거에는 격변적으로 노아 홍수처럼 일어났다라고 보면 판구조론이 갖고 있는 모든 설명을 잘 수용하면서 동시에 이 노란색에 적혀 있는 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훌륭한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근데 물론 주류 과학계에서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나 또는 젊은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할 때는 강의를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쉽고 간단하고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나갈게요. 자, 보다 보면 자, 노아 홍수라고 하는 첫 번째 물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이 있죠. 마지막 심판을 함부로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묘사 중에서 지질학적 현상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 격변적 판구조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움직이고 뭐 언덕이 움직인다는 그런 대륙 이동의 얘기가 있었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큰 지진이 난다는 묘사가 많습니다. 큰 지진은요 판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판 운동이 격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걸 과학자들은 대륙 이동이라고 하겠죠. 대륙 이동입니다. 그건 바로 판 운동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큰 지진과 이런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노아 홍수가 보였던 물의 심판과 그 마지막 때에 있는 불의 심판이 서로 어떤 이런 평행을 좀 보여주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속에서도 격변적 판구조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물로 다 덮이진 않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 때는 불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물의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격변적 판구조론을 깊이 연구를 하면요. 위대한 이론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라고 봤을 때도 과학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과학이 성경을 완전하게 지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이 맞다면 우리가 과학적인 입장에서도 깊이 들여다 봐도 모순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변증하고 있는 과학적인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질학적 에너지가 지금 이 상태라고 보시면요. 주류 과학자들은 동일 과정의 시선을 통해서 과거에도 지금 정도의 지질학적 변화를 겪는 에너지가 쭉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이때 노아 홍수 시기에 엄청난 에너지의 기원은 바로 판운동이 되겠죠. 판운동이 지질학적 에너지의 기원이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판운동이 격렬했기 때문에,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큰 변화를 일으킨 거고요. 그 앞전에서는 이제 창조 6일차 동안 또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연대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연대는 이 에너지가 과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율이 많은 변화율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주류 과학에서의 동일 과정설은 뭐냐면 지금의 변화율이 과거에도 똑같다고 했다면 지금만큼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 시간이 매우 길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신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악한 관점에서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해석의 틀은 이러한 관점이, 지금의 관점이 과거에도 동일했을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성경인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의 관점은 이제 과거의 재앙과는 다른 상당히 안정화된 시기고, 과거에는 엄청난 대逆변의 에너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